자, 낚시 도구를 아는 것이 낚시의 시작이다. 피싱 게이트 미리피입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우주 최강이라고 할 수 있죠. 가마가츠사의 인테샤 G5 12530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온 지가 좀 됐죠. G5는 2015년도인가 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벌써 7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일단은 타이밍을 놓쳤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신제품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벌써 이제 내년 신제품 이야기가 돌길래 아이고 안 되겠다 빨리 하자. 가마가츠 편에서 이야기 좀 했었는데 그 시리즈 중에서 최고 마지막 1위 된 거죠. 이렇게 V. 자, 먼저 첫 느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놈입니다. 자, 이런 느낌. 자, 일단 박스부터가 이거 보세요. 이거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 케이스부터 압도한다. 품질은 모르겠고 케이스는 장난 아닙니다. 정말 그 릴 시트를 보면 세월의 어떤 흔적을 느낄 수 있죠. 판 시트처럼 되어 있는 이런 스타일은 이제 거의 안 나오죠. 이제 구형의 어떤 유산이 되어버렸죠. 요즘에 나온다 이러면은 전부 스크류 시트로 다 바뀌었죠. 예전에 이 엔드 그립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원조격이죠. 굉장히 이쁘네요. 그 다음에 이런 스티커가 하나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 그 다음에 하마개가 하나 있습니다. 한숨이 나네요. 정말 엄청난 무게감을 보여줍니다. 어이구. 진짜 크다. 야, 이게 1호대야? 싶은 생각이 드는 무게감입니다. 아주 튼튼한 느낌. 그리고 이 바트테이의 도장이 굉장히 두꺼운 느낌을 줍니다.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14개인가 나오던데 이게 기존의 G4에는 없던 아이템이 이제 실제 G4에는 0.85가 있었거든요. 0.85가 없어지고 0.65부터 시작이 됩니다. 0.65부터 4번까지 나오는 거죠. 잔잔한 그 뱅에돈부터 해가지고 연안에 나는 거의 메다급 부시리까지 다 응대할 수 있는 낚싯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거의 올라운드입니다, 이게. 이 라인업 자체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구매를 한 게 1회53입니다. 1회53을 보면요. 무게가 223g 나갑니다.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는 한 50g 정도, 50g 가까이 벗어나 있죠. 모멘트 23.7이면 거의 24인데 평타 정도 되는 이 무게의 이 모멘트면 이런 반응이죠. 최고 단점이 가격이죠. 최악의 단점이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도 일본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10%를 더 줘야 됩니다. 이 엔화에다가. 그게 2019년도부터 소비세가 10% 더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현지 아마 꾼들의 아마 엄청난 외면을 받지 않았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서도 어떤 최강의 파워를 발휘하는 낚싯대가 개발 목표였는데 223g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자, 메이크에서 이야기하는 특징 중에 가장 이제 큰 특징 첫 번째가 슈퍼 ASD입니다. 슈퍼 ASD. 요즘 노는 것들은 뭐가 먼저 나오냐면은 카본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토레이카 1100G 이 어떤 카본에 대한 자기 것도 아니죠 사실은. 토레이사에서 만든 카본의 우수성을 내 낚싯대를 그거를 가지고 내가 낚싯대를 만들었으니까 우수해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은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2015년도에 출시했을 때 당시에 토레이카 T1100G 카본이 나오질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슈퍼 ASD입니다. 이 지금 이제 낚싯대를 5마디를 연결시켰잖아요. 5동가리를 연결시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4군데가 접합 부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 4군데 접합 부위를 가장 이제 자연스럽게 접합을 시켜서 마치 1번 대하고 5번 대가 한 대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기술이에요. 기존의 낚싯대 같으면은 이렇게 우리 접합 부위를 빼게 되면은 미미가 시작되는 부분이 살짝 나옵니다. 거의 모든 가마가츠 낚싯대가 그런 느낌이에요. 미미가 좀 많이 빠진다, 많이 빠지는데 라는 느낌을 들거든요. 많이 빠질수록 훨씬 더 자연스러운 힘새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빠지는데, 그게 이전에 그런 스타일이라면 슈퍼 ASD는 안 빠집니다, 이제. 특정 길이 이상 나오지 않게 설계를 해가지고 아무리 빼도 빠지질 않아요.
그 공법이 들어가 가지고 마치 5마디인데 한 대처럼 만들었다. 요즘 모델에 보면 마스터 2하고 덴더 2에도 같은 공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공법이. 두 번째 토레이카 T110G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지금 2015년도 나왔을 당시에는 아마 뭐 어떤 카본을 썼는지는 밝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40톤 카본을 썼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30톤 카본을 썼을 가능성이 높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2019년도 정도의 T1100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그 이후에 나온 모델들은 아마 적용이 됐을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입니다. 이 토레이카 지금 T1100G라는 이 지금 카본이 33톤이거든요. 33톤인데 기존에 있는 30톤보다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뭐가 약하지 않냐면요. 그 인장 강력이 약하지 않다는 거죠. 탄성 계수는 당연히 이제 뭐 약 10%네, 그죠? 33톤이면 10% 정도의 탄성 계수가 높습니다. 그 이야기는 구부렸을 때 펴는 힘이 더 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 낚싯대로 봤을 때 그런 어떤 복원적이 더 센데, 그렇게 되면 통상 인장 강력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모 회사의 테스트한 걸 봤을 때는 33톤인데도 불구하고 30톤하고 테스트했는데 탄성도 높고 인장 강력도 더 센 걸로 나와 있어요. 이런 소재를 우리 국내의 낚싯대도 많이 좀 썼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공법이 나오죠. PCS라는 공법이 나옵니다. 파워 크로스 시스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45도 각도로 이렇게 이제 카본 아마 테이프 같은데 이걸 이제 말아서 만든다. 뭐 원성의 DHC도 그렇고 세민의 헤리티지도 뭐 이 내용이었고, CTC라는 그런 히만 X 파일을 뭐 완전 이거죠. 똑같죠? 그 다음에 다이오 X45 똑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슈퍼톱이라고 되어 있는 게 나와요. 슈퍼톱 2, 1은 이게 지금 솔리드가 좀 덜 이렇게 이제 말리는 스타일로 지금 되는데, 두 번째 2는 훨씬 더 이렇게 사진도 잘 찍었어요. 보면 사진도 굉장히 잘 찍었는데 실제로 이거는 컨셉 이미지고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고 이보다 더 이렇게 감깁니다. 좀 더 감긴다는 이야기는 부러진다는 이야기겠죠. 소재 자체가 솔리드 성향 소재를 믹싱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 잘 안 부러지게 만들었다. 뭐 그 정도지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터프라이트 Z 이거 나오는데요. 터프라이트 Z가 조금 어감이 조금 희한합니다. 터프한데 가볍다. 이런 개념이죠. 이게 상반되죠. 공존하기가 어려운 두 가지를 실현시켰다는 그런 뜻입니다. 탄소 섬유에다가 그 수지 시트를 붙인 게 프리프레그입니다. 이렇게 합침을 한 게 수지의 퍼센테이지 좀 적은 걸 써가지고 경량화시킨 소재를 썼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존 터프라이트보다 인장 강도가 뭐 한 2배 정도, 그리고 무게는 한 10% 정도 시켰다. 이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게 뭐 메이커에서 설명이지 어떤 수치화돼 가지고 딱 나온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설명만 그렇게 드립니다. 이 터프라이트 Z는 유일하게 G5에만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브랜드에는 없는 유일한 어떤 이게 기술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아이언 가이드 다 들어가 있죠. 릴 시트가 판 시트로 되어 있죠. 이렇게 골드로 되어 있습니다. 저 골드로 되어 있는 일본 말로 맥기입니다. 요 맥기라고 그러죠. 우리 일본 말로 잘합니다. 이 도금 부분 때문에 말들이 많았죠. 잘 벗겨지니까 말들이 많았던 뭐 그런 부분이고, 이게 0.8부터 1.5까지는 판시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1.75부터는 이게 스크루시트로 갑니다.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1억대 기준하고 어떤지 한번, 그리고 그 재원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크에서는 223g이라고 지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측을 했더니 231g 나왔습니다. 8g이 더 나왔습니다.
제가 일산 낚싯대 개척하면서 이렇게 무게 차이가 나는 건 처음 봅니다. 허용 오차가 실제로 몇 g까지 나면 234g, 11g을 이렇게 대비를 해봤어요. 5%니까 223에 5%면 11g 정도 되던데 11g까지는 234g이니까 허용 오차 안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8g씩 차이 나는 제품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자중의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2015년도에 나왔을 때에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토레카 T1100이라는 어떤 그 카본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 이제 가마대 고급 라인들은 전부 T1100을 다 사용한다고 봤을 때 그때 당시에 나왔던 모델하고 지금 나왔던 모델하고 중간에 카본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대 말고 예전의 모델을 한번 이렇게 재봤더니 223g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마가치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재원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때 예전에 샀던 그 모델은 223g이 나오는데 새로 제가 최근에 산 겁니다. 이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온 모델인데 얘는 231g이 나가요. 이 8g의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안에 다른 어떤 무게 차이는 일어날 가능성이 좀 약하면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면 저는 기존에 있던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만들었던 그 모델에 들어갔던 카본과 토레카 지금 T1100이라는 이 모델이 나왔을 때 2019년도 정도 나왔으니까 2020년도 정도에서는 아마 모델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메이커에서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그 지금 카본이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카본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불우할 정도죠. 테스트하는 걸 봤을 때는. 그럼 그걸 넣었지 않겠냐라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본다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그 카본 그 탄성 수치가 높다 하더라도 30톤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높지 40톤에 비교했을 때는 좀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카본을 조금 더 T1100C라는 이 카본으로 바뀌어가지고 카본을 조금 더 집어넣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8g 업 시켰는데 굳이 따로 메이커에서 231g이라고 표기를 안 하는 거는 앞에 모델하고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둔 게 아닌가. 왜? 다음에 G6가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다시 재원을 정확하게 표기를 하면 되니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 모멘트가 기존에 23.7이라고 이제 메이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게 차이가 8g 나니까 모멘트도 차이가 나겠죠. 자, 무게가 231g에 무게 중심까지 길이 104.4가 나왔습니다. 곱해서 나누기 1000을 하니까 24.116이 나왔습니다. 미미하지만 올라갔죠. 0.4.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던 그 G5 편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이제 좋은 낚싯대에 대한 개념이죠. 좋은 낚싯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자중이 가벼운데 모멘트 값이 안 좋은 낚싯대예요. 최고 안 좋은 낚싯대. 별로 안 무거운 낚싯대인데 폈는데 엄청 무거워지는 거죠. 못 실은 낚싯대입니다. 그 다음 자중이 좀 나갑니다. 좀 무게가 좀 나가는데 모멘트 값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뭐 도찐 개찐이지만 이게 그 다음입니다. 무게는 가볍습니다. 그 다음 무게는 가벼운데 모멘트 값도 적게 나오는 낚싯대입니다. 낚싯대는 가벼워요? 예를 들어서 180g, 180g 가볍고 모멘트 값도 적어요. 당연히 적어지겠죠. 고급 낚싯대입니다. 그 위에 낚싯대가 자중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겁네. 그럼 당연히 모멘트 값이 안 좋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모멘트 값이 적게 나온 낚싯대. 걔가 좋은 낚싯대입니다. 자, 릴 시트 위치가 우리 기준이 38이죠. 우리 기준이 40이죠. 40. 참 40인데 G5 153 38 나왔습니다. 가마같이 거의 38입니다. 37, 8 뭐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스파인 1도 안 돌아갑니다. 천하무적인 스파인 1도 안 돌아갑니다. 자, 전체 재원을 살펴봤을 때 상당히 재원은 그래도 정확한 편에 들어가는 낚싯대입니다. 자, 힘새하고 추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0, 800, 1200. 그리고 제가 보너스로 한번 직접 드는 것까지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테이샤 G5 힘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대 같은 1호대 같지 않은 1호대. 그 힘새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저도 사뭇 궁금합니다. 무게를 한번 달아보고 맨 마지막에 제가 직접 이렇게 당겨가지고 한계점까지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00g입니다. 한번 보시죠. 1200 정도 말밥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휘네요. 바트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초리대가. 4번 대도 휘고 5번 대도 휩니다. 동그랗게. 자, 800g인데 500g짜리하고 추 다이 저게 지금 한 300g 가까이 나가거든요. 대략 800g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800g. 요런 느낌. 가장 많이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힘새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이 힘새가. 지금부터는 약간 선조자 쪽으로 가까운 1번대 끝, 여기 2번대 끝이거든요. 2번대하고 3번대 넘어가는 이 부분이 많이 힙니다. 3번대가 좀 많이 휘어야 본조자라고 볼 수 있는데 3번대 끝하고 3번대 시작되는 부분하고 2번대 끝나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휘네요. 봤을 때. 얘가 아까 300g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바로 들릴 것 같은데? 자, 이게 400g 달았을 때 모습입니다. 자, 400g. 이런 모습입니다. 400g 정도에서는 약간 선조자에 가까운 그런 힘새가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자, 이런 느낌이고. 자, 얘가 400g. 대 자체가 무게가 230g 정도 나가기 때문에 2kg 정도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kg. 자, 2kg입니다. 2kg. 다 나오나? 우씨. 아만다, 어째 들었노? 자, 2kg. 2.2kg. 200g 더 추가. 2.2kg 들어갑니다. 인텐샤 G5입니다, 진짜로. 자, 2.2kg. 자, 2.2kg. 아이고, 오래 못 살겠다. 그러면 이제 2.5kg. 키로 깨야죠. 2.5kg. 자, 누가 옆에서 그대 썩었나? 그대 썩었나? 어이! 자, 2.5kg! 꼼짝 따르는데. 꼼짝 따르는데. 2.5kg! 2.5kg. 현기증이 날랍니다, 현기증. 2.5kg. 고마자, 자. 고마 진짜 못하니까. 많이 묻다, 이거. 자, 고마. 아이고. 자, 제가 2.5kg까지 들었는데, 그 이상 제가 힘이 들어서 못 들렸어요. 2.5kg까지는 드는데, 거의 다 휘죠. 거의 U자로 휘죠, 내가. 거의 U자로 휘어가지고 2.5kg까지는, 들 수가 있는 파워를 보여주는 낚싯대입니다. 제품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무게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엄청 튼튼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준 자체에서 봤을 때는 대가 2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1호대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덩치가 크고 쉽게 얘기해서 너무 덩치가 크고 너무 무거운 그런 낚싯대를 일단 보여집니다. 필드에서 어떤 그게 놀란지는 일단 사용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품을 구매를 고려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 대표였습니다.